안녕하십니까. 국내 이슈를 통해 주식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찾아보는 크로스체크. 저는 오현진입니다. 오늘도 준비된 세 가지 기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데일리 기사입니다. 사무로봇 시대가 열렸다라는 기사인데요. 각 대기업을 중심으로 사무로봇을 도입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보다 훨씬 더 고된 업무를 연속성 있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죠. 그래서 각 기업에서 사무로봇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로봇 시장의 성장률 어느 정도일지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물량 출하에 대한 우려감인데요. 대주주의 양도세 요건이 강화가 됩니다. 때문에 다음 달 중소형주에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 매도 폭탄이 쏟아질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큽니다. 최근 국내 증시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매물에 대한 우려감이 더해지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관련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폴더블 폰 관련주에 대한 얘기입니다. 시장 하락의 대부분 섹터가 주가가 좋지 않지만 그래도 폴더블 폰 관련주는 잘 버티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폴더블 폰이 내년에는 약 600만 대가 출하될 것으로 보여지면서 관련 부품주에 대한 관심도 높습니다. 마지막 이슈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본문 보겠습니다. 이데일리 사면에 있는 기사입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게 이제 그 로봇인데요. 사무실에 앉아서 업무를 처리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뭐 이런 이제 로봇 시스템까지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향후 10년 내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대로 뭐 사람처럼 앉아서 일하는 로봇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로봇들을 각 기업에서는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그 로봇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줄여서 RPA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복적 업무에 그 로봇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재고 관리, 회계 처리, 고객 응대, 그리고 여기에 나오지 않는 아주 다양한 업무들도 이미 각 기업에서 도입해 수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밤을 새워야 했던 업무도 이제 알아서 처리를 한다라는 겁니다. 특히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처럼 휴식이 필요하지 않죠. 24시간 일을 해도 문제가 없는 체제이기 때문에 사람보다 효율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10배 효율, 생산성도 2배 정도까지 높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단순 업무를 로봇에게 맡기고 직원은 창의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전체적인 부가가치도 높아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업들이 이제 도입하고 있는 현황을 보면은 이미 수많은 기업들이 RPA를 업무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월마트 같은 경우 직원들의 질문에 대한 뭐 답변이라든지 검색 이런 소프트웨어 로봇을 상당히 반영을 많이 했고요. AT&T와 아멕스도 역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 LG전자, 그리고 현대차, 롯데를 비롯한 주요 기업들이 이 로봇 오토메이션, 그 RPA를 적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시장의 규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올해 같은 경우 이 RPA 시장이 약 23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2022년에는 43억 달러로 약 3년 만에 한 2배 정도까지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현재 시장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RPA의 도입 효과는 뭐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사에서는 이제 간략하게 5가지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인력이 없이 정보 보호를 수행할 수 있는 안전성, 그리고 입력 자동화를 통한 오류를 줄일 수 있는 정확성, 그다음에 고부가가치 활동에 사람은 집중하고 로봇은 이제 단순 업무에 쓰는 효율성, 그다음에 신속성과 경제성까지 RPA 도입에 대한 효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연계되는 기사는 각 기업들이 이 RPA 시스템을 어떻게 도입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사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게 그 과자인데요. 이게 롯데제과에서 출시한 도리토스 마라맛이라는 과자입니다. 굉장히 좋은 판매를 보였다라고 하는데요. 이 과자를 개발한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로봇 사원인 엘시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로봇이 뭐 과자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신상품 개발에도 참여하고 있는데 개발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창의적인 뭐 판단을 해서 이런 과자를 개발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많은 데이터를 좀 분석해서 맛이라든지 소재
이런 것들을 개량화해서 이제 분석을 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제품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롯데 홈쇼핑 같은 경우에도 이 RPA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소통을 강화하면서 출시한 이 RPA 프로젝트 같은 경우 그 직원들의 업무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롯데 홈쇼핑 자체 설문조사 결과 5점 만점에 4.2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작업자의 실수가 줄고 생산성 향상 그리고 인력에 대한 효율성 개선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이 로봇 자동화 시스템 도입 같은 경우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고 반복된 작업을 하는데 그치고 있지만 앞으로는 빅데이터라든지 AI가 도입된 자율화 로봇들이 많이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각 기업들도 이 AI 로봇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어떤 기업들이 어떤 로봇 시스템을 도입하는지 보시는 것도 재미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이데일리 16면 증권면에 있는 기사입니다. 대주주의 양도세가 강화되면서 다음 달 중소형주의 매물이 코스닥 그리고 코스피 양시장에서 모두 쏟아지면서 지수를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기사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관련 주가 주요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그러니까 매년 12월이 되면 그 대주주 주식 매도 차익 양도세 과세를 피하기 위한 개인 투자자의 주식 매도 수요가 급증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흔히 이제 개인이 매매하는 주식은 팔아서 얻었을 때 얻는 차익에 대해서 과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변수가 있죠. 바로 이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자는 양도세를 따로 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내년 4월부터 그 대주주 요건이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개인 매도 물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4월 달에 강화되는데 왜 다음 달에 물량이 나오냐라고 한다면 그 대주주에 해당하는지를 따지는 기준점은 올해 연말이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벌써 11월이죠. 그래서 다음 달은 12월이기 때문에 다음 달 개인들의 매물 폭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을 이제 표로 보시면요. 개인 투자자의 12월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순매도 규모입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2018년까지를 보시면은 한 해도 빠짐없이 개인 투자자는 12월에 모두 매도 우위를 보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세법 기준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 변화를 보시면요. 현행 같은 경우 시총 15억 원 이상이 대주주였지만 2020년에는 10억 원 이상, 2021년에는 3억 원 이상으로 대주주의 요건이 급격하게 강화가 됩니다. 그게 이제 올해부터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12월에는 아마 이전보다 더 많은 규모의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내후년 그리고 그 다음 해에도 역시 12월에 갈수록 더 많은 매물들이 시장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특히 이제 주의해야 할 종목으로 그동안 주가 상승폭이 컸던 종목을 주의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 순매수 종목 중에서 상승률이 높았던 종목 역시 매도 물량이 출회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이제 상승폭이 컸던 종목으로 HLB와 메지온 두 종목을 들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 두 종목의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의가 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를 활용한 그 역발상 전략까지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그 매도 물량이 출회된 종목 같은 경우 이듬해 1월에 저가 매수가 또 유입되는 현상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때문에 12월 그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한 물량이 좀 많이 쏟아질 때 펀더멘털이나 실적이 양호한 종목군들은 1월에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내년 1월에 전략적으로 좀 활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사 내용 보겠습니다. 한국경제 21면 증권면에 있는 기사입니다. 폴더블 관련주에 대한 얘기인데요. 증권가사에서도 그 최근에 이제 폴더블 폰을 내놨을 때 이게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물음표를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출시 이후에 국내 외적으로 날개 돋친 듯이 팔리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그 폴더블 관련주를 단순히 테마라고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완전히 자리를 잡으면서 이 섹터로 발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폴더블 스마트폰 부품주의 실적도 꾸준하게 상향 조정되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먼저 삼성전자의 그 폴더블 폰 판매 전망을 한번 보시면요. 올해 같은 경우 출하량이
40만 대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스마트폰에서 미치는 비중도 0.1%, 굉장히 미미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2021년에는 6.3%까지 비중을 치고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2년 만에 63배 정도 급성장을 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해서 이제 폴더블4 부품주의 등락률도 보시면은 굉장히 가파른 주가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KH바텍 그리고 파인테크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세경하이테크, 캠트로닉스 할 것 없이 중소형주, 대형주, 폴더블 관련주는 모두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냈었고요. 특히 이제 폴더블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부품이 들어갑니다. 큰 화면을 접고 펴기 때문에 부품이 많아지거나 새로운 부품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부품주에 대한 외형 성장 효과로 좀 연결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 대면적 폴더블 폰에 장착될 MLCC에 대한 수요가 2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카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존 스마트폰에는 약 3개 정도 들어가던 카메라 모듈이 6개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양적 성장을 불러올 수 있다라는 거죠. KH바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전자의 힌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힌지는 폴더블 폰을 접고 펼 수 있도록 하는 경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내구성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이기 때문에 역시 KH바텍의 실적도 크게 상향 조정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근 들어서는 좀 성장률이 정체되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내년부터는 5G 폰 그리고 폴더블 폰이 도입이 되면서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이동하는 모습들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폴더블 스마트폰 관련주에 대한 꾸준한 관심 필요하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요일 준비한 이슈는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간밤에 미증시는 미중무역 협상이 미뤄질 수 있다라는 우려감으로 조정 마감했습니다. 국내 증시도 일봉상 지금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추세를 깬 상황이기 때문에 빠른 저가 매수보다는 시장을 좀 관망하시면서 여유 있게 대응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크로스체크 오현진이었습니다.